많은 사람들이 대만 문제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저 대만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중국 내전, 냉전, 미국 패권,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 세계 반도체, 그리고 태평양 군사 전략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는 단순 외교 갈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이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한 역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이후 중국을 다시 통일시켰다라는 서사를 정권의 핵심 정당성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통치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통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상징처럼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은 왜 중국이 대만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지, 왜 미국이 대만 문제에 깊게 개입하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이 문제를 가장 위험한 충돌 지점 중 하나로 보는지 대만 분쟁의 진짜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194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두 세력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였습니다. 네, 양측은 중국의 진짜 통치 권력을 놓고 엄청난 내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 1949년 공산당이 승리합니다. 중국 본토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고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여기서 현재 대만 문제의 시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시에는 대만 독립 개념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 싸움은 누가 진짜 중국 정부인가에 가까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주장했고,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도 우리가 진짜 중국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두 정부가 동시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대만도 처음부터 우리는 별도 국가다라고 주장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초반에는 언젠가 본토를 다시 수복한다는 분위기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냉전이 들어옵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공산주의 확산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승리를 단순 중국 국내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확장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결정적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자 미국은 중국을 훨씬 더 위험한 공산 세력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미국은 대만 방어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해군이 대만 해협에 들어오고 대만은 사실상 미국의 반공전선 핵심 거점이 됩니다. 즉, 대만 문제는 이제 중국 내전의 연장이 아니라 미국 대 중국 전략 경쟁 문제로 커지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절대 별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식 입장은 명확합니다.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다. 그리고 중국은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단순 영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국가 통일 문제입니다. 중국은 근대사에서 엄청난 분열과 침략을 겪었습니다. 아편 전쟁, 열강 침략, 일본 침략, 내전까지.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분열된 중국을 다시 통일시켰다는 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만이 남아있다라는 건 중국 입장에서 아직 통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공산당 정통성 문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중국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역사적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만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면 공산당 입장에서는 민족 통일 서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대만 문제에서 쉽게 물러서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진핑 시대 들어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한 중국, 통일된 중국, 서구에 밀리지 않는 중국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만 문제는 단순 외교 현안이 아니라 중국 민족주의의 핵심 상징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만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대만에서는 우리는 중국인이다 라는 인식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만은 민주화를 겪고 독자적인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의 교육과 사회 시스템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이다 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중국은 통일, 대만은 분리 정체성 강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갈등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 흐름은 더 강해졌습니다. 2024년 대만에서는 총통 선거가 열립니다. 그리고 독립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라이칭더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중국은 라이칭더를 대만 분리주의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후 중국군의 군사 압박은 더욱 강해집니다.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반복되고 전투기와 군함이 대만 해협 주변에 계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이것을 단순 군사훈련이 아니라 실제 봉쇄 시뮬레이션에 가깝게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현재 대만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 충돌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미국은 대만 문제에 이렇게 민감할까?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위치입니다. 대만은 이른바 제1열도선의 핵심입니다. 제1열도선은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미국의 대중국 해양 방어선 개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중국 영향권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태평양 방어선 자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훨씬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괌, 심지어 하와이 방향까지도 장기적으로 압박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단순 동맹 문제가 아니라 태평양 패권 구조 전체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동맹 신뢰 문제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을 완전히 포기하면 일본, 한국, 필리핀 같은 동맹국들은 미국이 정말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 문제를 단순 지역 갈등이 아니라 미국 패권 신뢰 문제로도 봅니다. 세 번째,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실리콘 방패입니다. 현재 TSMC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업입니다. AI, 스마트폰, 서버 군사기술, 데이터 센터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 공정 반도체의 상당수가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대만이 공격받는 순간 전 세계 첨단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대만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전 세계 경제에 약 10조 달러 규모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한화로는 일경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 반도체 공급망 때문에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도 미국도 세계 경제도 모두 대만 반도체에 깊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TSMC 자체가 일종의 실리콘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만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도 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중국은 대만은 중국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은 공식 외교에서는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 이 원칙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통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방어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대만 독립을 공식 지지하지는 않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무너지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애매한 구조를 유지해온 겁니다. 이걸 흔히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에게는 함부로 공격하지 마라 라는 신호를 보내고
동시에 대만에게도 독립선언까지는 가지 마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 전략적 모호성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생각이 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대만이 점점 독립 성향으로 간다고 느끼고, 대만 내부는 중국 체제와 함께 가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여기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즉 중국의 민족주의, 대만의 정체성 변화, 미국의 패권 전략, 반도체 공급망, 군사 균형이 전부 충돌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단순 지역 갈등이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충돌 지점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서 오히려 쉽게 전쟁이 나기 어렵다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의지, 미국의 억지력, 그리고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이 아슬아슬하게 서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선을 넘는 순간 그 피해는 중국과 대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우리 삶 전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만 문제는 단순히 섬 하나를 둘러싼 갈등이 아닙니다. 중국에게는 역사와 통일의 문제이고, 대만에게는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미국에게는 패권과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 흐름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계속 긴장합니다. 과연 이 갈등이 언제까지 관리될 수 있을까?